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관리비입니다. 오늘은 관리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라는 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집주인,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꼭 받아야 될 그런 돈입니다. 자, 건물을 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이 건물주,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정당한 돈이 관리비입니다. 자, 하지만 이 관리비를 가지고 좀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최근에 정부가 이 관리비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 전 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월세 20만 원인데 관리비 41만 원, 수상한 임대 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딱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저건 대구의 한 빌라 사례인데 보증금이 200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좀 싸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관리비가 41만 원입니다. 결국 월세가 61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충남 아산의 한 빌라 경우도 나오는데요. 이게 월세가 27만 원인데 관리비가 28만 원. 결국 이 얘기는 5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월세가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꼼수가 생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전월세 신고제. 자, 전월세 신고제는 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5호입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그 전월세 계약을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의 하나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 이후에 실제로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유예 기간을 두다가요. 드디어 6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처벌도 합니다. 과태료 최고 100만 원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최고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고하기가 싫습니다. 신고하면 이게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계약 내용을 정부에 알리는 게 왠지 찝찝해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찾은 게 관리비 인상인 것입니다. 즉, 월세를 29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받으면 바로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도 초기부터 예상이 됐던 겁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외부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저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집주인들 전월세 신고 피하려고 월세 대신 땡땡땡 인상. 저 때만 해도 이게 좀 덜 알려줘서요. 당시 제가 영상에 대한 호기심을 좀 높이려고 저기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 동그라미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관리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리비 꼼수 인상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보다는 이 청년이나 이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사는 이 소형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관리비 꼼수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다 전월세 신고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 경우에 5%까지밖에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못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이 상생 임대인 제도, 이런 것들도 다 임대료 인상 규제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규제들의 이 관리비는 빠져 있거든요. 따라서 집주인으로서는 이런 규제를 피해 나가면서 이 본인의 월세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비를 꼼수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집주인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물가도 너무너무 올랐고요. 그리고 금리는 예전보다 거의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집주인도 어려운데 이 월세를 5%밖에 못 올리니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좀 올리는 그런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관리비 인상으로 이걸 충족하는 것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 뭐 하나만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강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자,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가구의 63%가 바로 이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요, 이 관리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그런 의무 대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이 100세대 이상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이거를 50세대 이상이면 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해서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정부로서는 무조건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K아파트라고 해서 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아파트에 이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150세대 이상만 의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세대 이상으로 이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는요, 이걸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 회계장부가 정확히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수입과 지출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 공개해야 되는 의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50세대 이상으로 확 낮추겠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내년 3월까지는 이것도 의무 대상을 확 넓히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아파트보다 이 관리비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겁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룸이나 이 50세대 미만의 이 소규모 주택들은 아예 현재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세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일단 이 원룸과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요, 이 표준계약서에 이 관리비 항목을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차 계약할 때 되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있죠.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표준계약서에 있는 관리비 항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50세대 이상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회계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고 보관되고 공개되고 있는지 자치단체장이 감독하도록 그런 감독 권한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자, 정부가 신경을 써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많이 내놨지만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허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실제 이 뭐 회계장부까지 봐가면서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거 파악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막상 관리비가 좀 부당하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뭐 관리사무소 가서 싸우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이 분쟁 조정 절차 강화입니다. 이 관리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중재기관에 이것을 알려서 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꼭 필요한데요. 정부가 바로 이런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이 소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런 중재기구가 사실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조정 절차를 제대로 마련해서 활성화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이 표준계약서에 이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걸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이런 관리비 분쟁을 심의 조정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 집합건물 표준규약에 이 관리비 항목이 반영이 되는데 이걸 토대로 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관리비 분쟁을 심의 조정해 주도록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비 근절을 위한 투명 공정한 관리문화 정착이라는 제하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그렇게 싹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정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이 관리비 대책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그동안 이 월세 이 전세에는 많은 신경을 썼지만 관리비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관리비 문제도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책을 봐도 뭐 관리비를 확 잡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월세처럼 뭐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전체 받는 돈 중에서 뭐 관리비가 몇 %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직접적인 규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간접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미약하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직접적인 이 규제가 직접적인 시장 규제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관리비라고 하는 게 세입자에게는 분명히 부담되는 돈이지만 이 건물주,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게 걷고 적정하게 관리된다고 하면 뭐 이게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관리비 대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규제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규제를 낳고
그 규제에서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여러분 얼마나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까?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 정말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전월세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월세를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모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과연 어떤 식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까? 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끊임없는 분쟁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월세 신고제는 이 관리비 꼼수 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어떤 사적인 법률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입법은 좀 최소한도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 관리비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